수다 그만 떨고 왜? 어? 뭐? 강탈하다고? 뭐라고 말했었는데? 강탈, 그러니까 빼앗는 거니까 강탈하다, 강도질하다 차라리 이렇게 썼으면 맞거든. 훔치는 건 약간 소매치기 하는 거다. 랍은 약간 내놔 이거거든. 랍은 약간 이거. 내놔. 가져가. 그거 훔치는 게 아니라 훔치는 건 약간 그거잖아.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뒤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기 이제 이렇게 쓰게 가져가. 이렇게 이제 내가 이거 하는데 훔치는 거지. 근데 내가 랍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랍은 약간 내가 지갑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강탈, 강도지가 좀 가까운 단어. 닥쳐, 자. 가자. 오답률이 제일 높은 거 니네 얼마나 맞췄는지 한번 확인해 해보십시오. 자, 오답률 1위. 체크해보시라고. 오답률 1위. 36번. 맞춘 사람. 36번이요? 오, 맞았어. 맞았어. 오. 36번이요? 네, 36번이 오답률 1위. 기억이 나는데 36번에 또 36번이 1위. 그 다음에 2위 23번. 23번? 나 맞췄었는데. 오, 틀렸네. 오 맞췄다. 오, 맞췄어? 도대체 어려운 걸 틀렸어? 23번. 뭐야? 틀렸어? 맞춘 사람 손. 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내리시고. 자, 오답률 3위 30번. 이건 진짜 맞았어. 30번에 4번. 30번. 맞춘 사람. 오, 있기는 해. 좋아. 내리시고. 4위 37번. 5위까지 할 거야. 야, 맞았다. 와, 맞춘 사람 손. 이거 했다고 바꾸면 틀린 거야. 맞췄어? 아니야, 이거 안 왜? 어? 모양은 응, 안 돼요. 싫어요. 저기 갔어요. 자, 마지막 오답률 5위 33번. 오 맞췄다. 틀렸다. 맞춘 사람 손. 1번이야. 이렇게 내리시고. 자, 나는 오답률 탑 5 다 틀렸다 손. 잘했어. 제일 오답률 높아. 나 하나 하나 맞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테스트는 아니었어. 알겠지? 근데 오늘은 모의고사식으로 한 번도 수업을 거의 진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의고사식으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는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위주로 조금 한번 체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 쫓아오시면 돼요. 알겠지? 평소에 해준 수업이랑 좀 다를 거야. 비슷할 수도 있어. 근데 뭐 몇 점인지 어떻게 3점이라고 계단 2점이고 3점이라 되죠. 3점. 계산 열심히 해야 실무가 계산. 뭔데 너도 알려줘. 알테리보다 제가 더 못하네요. 뿌듯한 거지? 최대 실망했어. 제가 서울이한테 수업도 안 했거든요. 잘했어요. 정학생한테 있는데요. 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못했다고 그래? 허벅지 아니, 이거 아파. 와요. 못했다. 정말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니까요.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지, 혜원아.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순서 문제 풀어주실 때 좀 중요한 점, 순서 문제. 자, 우리가 순서 문제에서 핵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있다고 했지. 네. 37. 6번이야. 6번이요. 네. 필기 같은 걸 근데 네. 네. 어디 갔어? 그냥 시험장 끝내시면 안 거될 거니까요. 자, 순서 문제를 풀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다? 지금 여기에서처럼 제시된 문단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A, B, C 순서 배열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뭘 해주는 게 맞다? 해석을 했지. 맞아요. 모든 독해 문제들은 다 해석을 해줄 거야. 해석을 해줄 건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순서 문제라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면 보통 뭘 우리가 지시로 받아올 수 있느냐? 대명사를 좀 힌트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대명사 힌트.
대명사 힌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명사는 정말 인칭 대명사만 있다기보다는 지시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대명사류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힌트인데 무슨 말이냐? 대명사가 힌트로 나온다는 거 문장에서 대명사를 처음부터 언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먼저 언급이 되고? 명사가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언급이 돼줘야 될 필요가 있겠지.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건데 순서 문제를 그냥 문제만 풀겠다고 드립다 읽기 시작해버리는 순간 거기에서 머리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로 힌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은 관사랑 관련된 문제들도 있다. 보통 처음 언급된 단어였을 때 관사에서 그 다음에 부정관사에서 정관사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게 힌트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연결사를 힌트로 준다면 연결사를 힌트로 줄 수도 있더라. 단! 요 스킬이 먹히는 건 1, 2, 3학년 전체는 아니고요. 1학년 모의고사 정도까지 2학년 모의고사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쉽게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되셨습니까? 네. 이런 아이들을 좀 잡아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같이 가볼게요. In the old student age. 언제? old student age가 언제야? 구석기. 석기 시대는 석기 시대. old라고 했으니까 구석기 시대야.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small band. 그러면 작은 무리야. 밴드를 여기서도 딩가다당당 하고 하는 음악 밴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밴드를 보시면 무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무리인데 대충 한 2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사람의 무리들이 wandered. 뭐 했어요? 뭐였대요? 돌아다녔어요. 그치? From place to place. 여기저기로 뭐 하기 위해서? 유목사가. In search of food. 식량을 찾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 이 지금 해석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다? 유목 생활을 했다. 그치? 그래서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수렵 채집을 위한 유목 생활을 했던 것. 요 생활을 했던 얘기로 처음 시작했지. Once people began farming. 사람들이 일단 뭐 하기 시작하자? 정착. farming이라고 나왔죠. farming은 뭐예요? 농사를 농사. 짓는 거야. 그치? 그러면 농업을 시작하자예요. 일단 사람들이 농업을 시작을 했더니 they should settle on. 그들은 뭐 해야만 했어요? 정착을 해야만 했죠. near their farms. 농사. 농경지 근처에. 됐습니까? 그럼 유목 생활을 하는 것에서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다? 정착 생활로 넘어갔죠. 정착 생활로 넘어갔다는 거. 그래서 농경 사회가 시작됐죠. 그럼 여기를 잡아놨으면 농경 사회 이제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내용의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제부터는 농경 사회랑 관련돼서 닌겐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얘네가 왜 유목에서 농경으로 넘어갔는지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질문의 구성은 사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질문마다 달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목 생활을 했다가 농경 생활로 넘어갔다, 정책 생활로 넘어갔다. 그래서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됐다. 요게 그냥 첫 번째 문단에서 전달해주고자 했던 정보의 끝이야. 됐지? 첫 번째 문장 봅시다. Why some workers grow crops? A. 어떤 사람들이 뭐 하는 동안 작물을 키우는 반면에 others build new houses and make tools. 다른 닌겐들은 새로운 집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A라고 하는 그룹은 이런 일을 하고요. B라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요. 라는 얘기가 나왔지. 농경사회가 시작을 했는데 바로 사람 그룹 그냥 쪼개버리면 돼요. 안 돼? 아직 쪼개버릴 만한 이야기의 근거 뒷받침이 들기는 조금 빈약한 게 있으니까 퀘스천 마크로 넘어갈게요. A를 바로 연결시키기에 아직 합당하다. 너무 딱 들어맞아요. 퍼즐 조각이 맞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긴 힘들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A는 물음표 남기고 넘어가고 B.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wo makers could share. 도구 제작자들은 공유할 수 있어요. The work of making stone axes and knives. 그 도끼. 그렇지. 그러면 석기 돌 도끼라든지 아니면 돌칼 같은 걸 만드는 일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예시가 얘는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예시로서 지금 여기 도구 제작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도구 제작과 관련된 첫 번째 문단에 언급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농업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도구 제작 얘기 나온 거 없어요. 그래서 B가 첫 번째가 될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시가 나오려면 이 앞에 있는 도구제작 얘기가 한번 나왔어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세, 도구제작을 할 때 사람들은 이런 식의 행동 반경을 보이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농부들은 이러고 어부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각각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줄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B도 안 되고요. 그럼 몇 번으로 넘어가요 이제? C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C 가봅시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owns and villages grew larger. 마을과 도시들은 더 커졌어. 여기서 grow를 잘하다가 아니라 이거를 조금 내신 쪽으로 넘어가면 모의고사 설명할 때는 이거 사실 안 해. 이거는 설명 안 하는데 여기서 조금 참고를 알아놔야 될 거. grow가 지금 뒤에 형용사를 들고 왔을 때 뜻은 배다죠. 잘하다 아니다. 그냥 더 커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어요? 찜한 문장의 첫 번째 문장. 결과적으로 마을과 도시가 더 커졌어요. 그럼 무엇에 따른 결과로서?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주변에 모여 살았죠? 자신의 농장 주변에, 농경지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했지. 그럼 얘네가 정착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의 사이즈가 커졌어? 마을의 사이즈가 커졌어. 그럼 이 정착의 결과, 농업을 했던 정착의 결과로 C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1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겠지. 됐어? 누구의 결과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얘를 예로 받아올 때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명사가 있었다 없었다? 대명사나 관사, 연결사는 여기선 연결사로 사실은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대명사나 관사로 알기보다는 누구로 알아야겠다? 연결사. As a result, 결과인데 무엇의 결과인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저 해석을 해보시면 Living in communities. 커뮤니티가 무슨 뜻이야? 지역사회라는 건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야? 모여 사는 거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야. 됐어? 그렇게 인식해야 돼. 또 커뮤니티를 그냥 지역사회 뭐 이렇게만 인식하시면 안 되고 커뮤니티가 형성됐다는 건 사람들이 뭐 해서 살았다는 거야? 모여서 살았다는 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왔어? 마을이 점점 더 커져야.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마을이 점점 더 커져야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마을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이야기를 또 어떻게 바꾼 거야? Living in community. 됐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은 allowed, 허용해줬죠. People to organize themselves more efficiently. 사람들이 뭐 하도록?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도록, 스스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즉, 여기에서는 뭐의 장점을 얘기해주는 거야?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통해서 인구수가 어떻게 됐어? 증가를 했지. 인구수가 증가를 했던 것의 효율성이야. 인구수 증가의 효율성. 그럼 그 효율성으로서 뭘 언급을 했는지 계속 가보자면 They could divide up the work of producing food and other things they needed. 그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나눌 수가 있었어요. 뭘? 그리고 이거 계속하면 돼. The work. 일을 나눌 수가 있었어. 일인데 뭐 하고자 하는 일이야? 음식을 생산해내고 다른 물건들을 생산해내는 일이에요. They needed. 그들이 필요한.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것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왔죠? 분할. 혹은 분업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왔죠. 일을 나눠서 할 겁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일을 나눠서 할 거래. 그래서 음식의 생산과 다른 것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얘기로 나왔대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시면 돼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눠서 생산을 했는지 대표적으로 Y를 가지고 쪼개줄 수 있지. 사람들의 그룹이 A라는 그룹과 B그룹으로 쪼개져서 일부 사람들은 식량을 생산해내고 다른 사람들은 집을 만들며 도구를 만들어냈다 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분할 분업의 일에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A로 넘어가더라. 했니? 계속 가보자면 Village dwellers also learned. 자, 누구는 뭐 했어요? 마을 거주자들은 또한 학습했어요. To work together. 같이 일하는 걸 학습했죠. To do a task faster. 일을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다시 그냥 단순하게 음식과 도구 생산으로서 어떤 A라는 역할과 B라는 역할의 분담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로도 나와. 한 가지 일을 세부 분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됐어? 전체적인 이 마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커다란 일에 대한 분할을 크게 나눈 것에서 그 다음에 그 작은 도구 생산의 안에서의 세부 분할 얘기도
나와준 거겠지. 그럼 세부 분할에 대한 예시로 누구를 이제 얘기한 거야? 소메이커 조구 제작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세부 분할. 됐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더 많은 도구들을 같은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왜? 이게 같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야? 옛날에는 예를 들면 성냥만 만들더라도 나무를 베어오고 나무를 쪼개고 뭐 아니면 도끼를 만든다고 쳐봅시다. 도끼를 만들려고 할 때 나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돌을 구해오기도 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나무를 다듬기도 해야 되고 돌을 또 다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묶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작업들이 다 일련의 작업들이 다 거쳐져야겠지. 그러면 나 혼자서 작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무도 조금 구해와야 되고 내가 적합한 돌덩이도 구해와야 되고 구해온 나무를 이것도 손질하고 저것도 손질하고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그럼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양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얘네들이 분업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공장처럼 분업을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야 너랑 너는 가서 나무만 구해와 너랑 너는 가서 돌만 구해와 그럼 얘네는 막 그것만 이제 마을 정찰하면서 이제 그거 구해올 거잖아 그치? 그럼 너랑 너는 나무만 손질해 그러면 얘네가 구해온 나무를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나무만 얘네들은 손질을 하는 거야. 그럼 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 얘네 숙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럼 얘네의 숙련도 더 올라가니까 속도도 더 빨라지겠지. 너랑 너는 돌만 손질해. 그럼 얘네 앉아서 얘네가 구해온 돌 가지고 뭐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손질하는 거야. 너랑 너는 이걸 묶기만 해. 그럼 그걸 묶는 애만 또 나와. 그러면 혼자서 내가 이것도 구해와야 되고 이런 것도 손질해야 되고 묶는 것도 해야 됐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이해하셨어요? 각각이 하나씩을 만들어내고 있었을 때보다. 됐지? 그래서 분할 이제 능동사회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의 분업과 관련된 얘기도 같이 언급된 지문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맞아. 구조화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 지문으로 넘어가면 이런 모의고사 지문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시는 게 뭐일 거냐면 이제 대충 지문의 개수가 많으면 40개에서 60개 적으면 20개에서 30개 지문의 개수가 교과서를 제외하고 모의고사 지문의 개수가 시험 범위가 한 번 시험을 볼 때마다 적으면 2, 30개 많으면 4에서 60개 고등부에서 고3으로 넘어가면 평균적으로 80개에서 100개 대충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대충 알겠지? 대충 이거는 지금 교과서를 포함했다 안 포함했다? 안 포함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이걸 지문을 통합기를 할 수도 없고요. 사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전 저거 지문들 해석이 너무 어려웠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가 시험 범위가 진짜 너무 운이 좋아서 20개만 나왔다고 쳐보자. 20개만 정말 너무 이번에 운이 좋아서 20개만 나왔다고 쳐봐요. 그래도 그 20개에 해당하는 내용만 해석만 연습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해석만 연습하고 시험 범위 공부 끝낼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순서 문제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건데? 순서 문제라든지 흐름무관 문제나 순서 삽입 문제도 있겠지. 그리고 이거를 또 주제 문제로도 내겠고 빈칸 문제로도 내겠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럼 그거에 대한 변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들이 우리가 그냥 다 시키는 건 구조화. 계속했던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겠지만 그 구조화를 계속 시키는 건 이 지문의 맥락이 뭐였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의 플로우가 대충 어떤 식으로 어떤 핵심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갔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머리에 넣어놨는지 그거를 한번 구두 테스트를 보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써서 찍어보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마다 방식은 좀 다른데 어쨌든 다 모든 선생님들이 저것들을 체킹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혼자 구조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알겠지? 그럼 요거 마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수력 채집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럼 C에 대한 문단은 뭐야? 글을 통해서 뭐로 갔어? 어떻게 됐어? 지금 방금 해석 다 해줬잖아. 쌤이 해석 다 해줬잖아. 그럼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얘기해줘야지. 어떻게 됐어? 정착 생활로 인해. 이 농경 사회가 시작되고 정착 생활로 인해서 마을 규모가 확장됐어. 마을 규모가 확장돼서 이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었어? 효율적으로. 효율성이 이제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야? 일을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식량 생산과 그 다음에 물건 생산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었다. 이게 C로 끝났던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C 다음에 어디로 갔어? A로 갔지. A로 가서 무슨 얘기 나왔어? 그래서 식량 생산팀과 그다음에 물건 제작팀 이 따로따로 얘네들이 따로따로 일이 다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 듣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 됐어? 한 가지를 어떻게? faster 빠르게 처리하는 법을 배웠지. 그래서 C 뭐로 아니 B로 뭐로 넘어갔어? 예시가 나왔지. 됐어? 예시가 나왔지. 그래서 동일 시간 내에 무슨 얘기? 결국 동일 시간에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상승이 됐던 그 예시가 나왔지. 돌도끼. 헷갈리면 돌도끼 이런 것도 써놔도 돼. 뭘 써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시겠어요?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면 이거 최대한 보지 말고 나한테 다시 설명해줘. 저 선생님이 써준 구조화 보지 말고 나한테 니네 입으로 설명을 다시 해줘. 방금 선생님이 해석 다 해준 지문이잖아. 이거 어떤 지문이었어? 구석기 시대에는 유목 생활을 했지만 농경 사회로 넘어가면서 정착 생활을 했다. 정착 생활로 인해서 마을 규모가 커졌고 그 규모가 커진 건 당연히 인구수가 증가를 했다. 그로 인해서 일을 효율성을 처리할 수 있었고 그 효율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식량 생산팀과 물건 제작팀을 나눌 수가 있더라. 그래서 물건 제작팀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만 분할이 생긴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분업이 생겼지? 한 가지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 그래서 예시로 도구 제작팀, 돌도끼가 나와서 도구 제작팀에서도 동일 시간 내에 생산량은 증가를 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 이 얘기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문의 개수가 지금 한 30개, 40개, 60개 되는 순간 이 지문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기도 조금 힘들어지겠지. 그러니까 해석 다 해주고 선생님들이 이제 60개 정도가 되잖아. 그럼 수업 시간에 막 5개, 6개 지문을 미친듯이 빨리 빼야 돼. 막 이제 막 힘이 들어. 선생님들 앉아있는 이들도 힘들겠지. 앉아있는 이들도 힘들겠는데 앞에 서서 그거를 그 시간 내에 쳐줘서 수업해야 되는 선생님은 더 힘들겠지. 그걸 다 쳐주고 있는데 수업을 다 했어. 뒤돌아서 물었어. 방금 오늘 무슨 지문 했어? 그러면 이러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학교 지문의 개수가 어디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직 고등 배정 아직 뭐 그 쓰지도 않았잖아. 원서도 안 썼잖아. 학교 1지망 2지망 그것도 안 썼잖아. 그치? 어디가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지문의 개수가 많을수록 학교에서 수업을 해준다 안 해준다? 수업 안 해줍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아예 안 해줘요. 지문만 던져주고 알아서 처리해 하고 끝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잘 해주리라는 기대를 저버리시고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거야. 학교에서 지문을 뭘 받으면 내가 모르는 단어 찾아보시고 내가 정리해보시고 학원 수업으로 다시 한번 리체킹하시고 내가 또 체킹하고 요거를 하셔야지 수업을 누군가 해줄 때까지 그냥 마냥 허구한데 기다리기만 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미리 마인드셋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중요한 거야. 됐지? 제일 빡치는 케이스 안국고였거든요. 안국고 질문할 때 무슨 짓 했냐면 애들을 묶어 수행평가래. 니네 A조, 니네 B조, 니네 C조. 니네 지문 몇 번 발표해. 니네 지문 몇 번 발표해. 니네 지문 몇 번 발표해. 이게 수행평가래. 그럼 애들이 수업하겠지. 그거로 진도 끝. 이렇게도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뭐라고?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영어 선생이라 일단 딴 과목에 대한 건 모르고 영어 선생에 대한 쌍욕들은 많이 듣기는 했거든요. 저 진짜 자기 학교 선생님 이상해요 소리는 진짜 학교별로 다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여튼 뭐 그래요. 그렇게도 수업을 그렇게 해놓고 수업했대. 이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어디 걸릴지. 근데 안공이 똥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기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공만 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공에 있던 선생님이 어디로 갈 수 있다? 다 갈 수 있다. 그치? 주협이 됐던 정관이 됐던 저동이 됐던 뭐 어디가 됐든 가져가 됐건 다 뺑뺑이 도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학교 문제 출제 기준도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 계속 선생님들이 돌려막기 이거 뱅뱅이 돌아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선택할지 모른다. 알겠지? 그래도 알고 당하는 게 낫지 않아? 모르고 나중에 닥쳐가지고 와씨 이건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와
힘들 거야. 그지 같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당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그때 닥쳐가지고 알고 그냥 있으면 알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구나. 보기 전부터 고통을 받는데 모르고 있으면은 그래 전에 고통을 받지 않으니까 저는 고통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이걸 따라가지. 모르겠죠. 모르고 있으면 막 나 잘한다 이러면서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그게 낫지. 됐지? 다음에 이거 하고 선생님 저 이 질문 도저히 이해 안 가서 질문 받아야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들고 와. T반에는 질문하는 애들 있었어. 알겠지? T반은 시험 끝나고 그냥 당일에 바로 들고 와. 선생님 이 질문은 도저히 왜 답이 이걸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들고 왔었거든? 질문을 해.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러라고 하면 다니는 거야. 알겠지? 가봅시다. 20 3번이었죠? 23 주제 찾기 문제. 문제 주제 찾기지. 네. 문제 주제 찾기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건, 자 1순위로 먼저 살펴야 될 거. 주제 같은 문제들 나와 있으면 1순위로 살펴야 될 거 어딘 거 같아? 주요 단어. 저는 선지를 보라고 합니다. 선지를 보라고. 선지가 뭐야? 1, 2, 3, 4, 5 보기문이에요. 보기문. 알겠죠? 잘 찍었어, 은서야. 그치, 예, 봤어요. 자, 그래서 선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잘 봐. 자, 선지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미리 어떤 힌트를 받아놓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게 빠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게 빠른지를 인식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친구랑 친해져야 돼. A라는 친구랑 좀 빨리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좀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잘 봐. 1번 유형은 그냥 일단 모르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들이만 돼. 이런 친구가 있고, 두 번째 친구 유형은 A의 친구에게 사전조사를 좀 해. A가 뭐 평소에 좋아하는 뭐 음식은 뭐야? A는 어떤 것들을 좀 선호해? 뭐 A에 대한 뭐 이런 뭐 무슨 얘기들이 보통 오갔어?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친해질 확률이 높냐? 확률적으로. 정보가 좀 있는 쪽이 당연히 친해질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치? 선지를 먼저 보라는 건 선지를 통해서 이 대충 지문이 어떤 식의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대충 여기에서의 어떤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 되는 단어가 뭐가 나올 수 있겠고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이 5개 중에 하나가 되길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미리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추세는 학교 선생들이 문제를 낼 때 GPT를 졸라 써요. 고등부에서 진짜 졸랐어.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선지 길이가 지금은 단어 몇 단어밖에 안 돼. 되게 예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 제일 긴 거.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여덟. 몇 단어? 8단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선지는 평가원식의 선지 구성은 몇 단어밖에 안 돼. 5단어에서 10단어, 많아봤자 12단어 미만으로 선지들이 구성이 되거든요. GPT식으로 문제를 내면 얘가 졸라 길어져요. 20단어, 30단어, 25단어, 30단어 넘게 길어져요. 한 문장이. 선지 한 문장이.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으로 가시면 모의고사 말고 고등학교 내신으로 가시면 뭐 때문에 틀려오냐면 요거 해석 못해서 틀려요. 요거 해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거 준비 좀 잘 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해석하는 걸 귀찮아하지 말고 좀 써봐야 돼. 해석을 좀 귀찮아하지 말고 내가 문장이 나와 있는 낯선 문장들을 좀 직접적으로 써서 내가 이 문장이 왜 해석이 안 되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넘어갈 태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자, 그러면 선지 해석 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 자, factors. 요소들 that caused the tourism expansion. 그 사실 요소들은 아까 했어. 뭘 야기한 요소들이야? 관광 확장? 관광의 확장을 일으킨 요소들이야. 관광의 확장. 관광이라는 건 확장. 사람들이 관광을 더 많이 간 걸 수도 있고 관광의 개념이 확장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2번 갑시다. discomfort. 불편함. 불편함이야. at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그 유명한 유명 관광지에서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거지 같더라. 그럼 둘 다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 나왔어? 관광 얘기는 일단 나왔네. 관광. 놀러 가는 얘기는 뭐가 관련되게 나왔네. 그치? 자, 세 번째 갑시다. importance of tourism. 관광의 중요성 in society and economy. 사회와 경제. 사회 경제에서. 얘도 무슨 얘기 나왔어? 나? 관광. 관광 얘기 나왔네. 또 나왔네. 이 질문은 관광과 관련된 확률이 뒤지게 높구나. 그치? 자, 그 다음에 negative impact of tourism. 부정적인 영향. 관광의 부정적 영향이 어디에 끼치는? 환경에 끼치는. 이 새끼도 뭐래? 관광 얘기하고 있잖아. 1, 2, 3, 4번 지금 다 관광 얘기하자네. 그치? 자, 그 다음 5번 various types of tourism and their characteristics. 관광의 여러 가지 종류와 특성들이에요. 그렇지. 관광의 특성. 이야, 그럼 1, 2, 3, 4, 5번 선지 다 누구에 대한 얘기했어? 관광에 대한 얘기했네. 그럼 관광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해석을 똑바로 하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 At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countries got better. 사회와 경제적인 상황들, 어떤 나라들의 사회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되면서? 좋아지면서. got better 그러니까 좋아지면서잖아요. 그치? 좋아지면서 wage levels and working conditions improved. 임금 수준과 노동 상태는 개선되었어요. 그치?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게 막 내가 놀러 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관광, 해외여행 막 이게 1990년대 막 이런데 1991년, 1995년 막 이럴 때 있었을까? 90년도에는 놀러 갔을 수도 있겠는데? 놀라운 사실. 그때 당시는 신혼여행 제주도 가면 잘 가는 거야. 진짜요? 예. 우리나라 못 살 때거든요. IMF 터지고 다들 뒤지게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때 신혼여행을 간다 뒤지게 잘 사는 거야. 여행을 가면. 예, 여행을 간다 자체가 뒤지게 잘 산 거예요. 나의 부모님도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 좋은 데 가시는. 그렇지, 좋은 데 갔던 거야. 그때 당시 정말 좋은 데 간 거야. 그러면 보통은 신혼여행이라 해서 어디 가느냐? 이렇게 근처에 있는 우리 도시가 아닌 그냥 바로 옆 동네 놀러 가도 사실 신혼여행이었어, 그때는. 야, 먹고 살기 뒤지게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번 달에 번 거에서 월세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입에 지금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 무슨 놀러를 갈 거야. 내 친구 중에 제일 불쌍했던 새끼 어떤 새끼인 줄 알아요? 대학교를 다녔어. 대학을 다녔는데 걔가 저기 강원도 쪽에 있는 대학 다녔단 말이야. 강원대 다녔어. 강원대를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취를 했어.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여유가 없는 거야. 그 새끼가 선택한 거. 밥을 먹는데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무슨 짓 할게? 밥이랑 라면만. 네, 라면만 먹었어요. 근데 라면만 먹었는데 라면도 몇 끼를 먹었으면 내가 말이나 안 했겠지. 몇 끼 라면을 먹었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했겠지. 그 새끼는 뭘 했게? 라면을 불려. 끓여서 불려. 아니 라죽도 아니야. 라면을 처음에 끓여서 불리는데 그래서 면만 먹어. 그럼 국물이 남아 안 남아? 남아. 그럼 그걸 냉장고에 넣어. 그리고 그걸 저녁에 밥을 돌려서 먹어. 그렇게 라면 한 번쯤 끝. 하루에. 진짜 없어. 그래서 내가 진짜 개빡쳐가지고 쌀을 보내달라고 하지 미친년아 하고 욕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 근데 어쨌든 힘들게 살면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여행을 갈 수 있어? 못 가지. 어떻게 갈까? 그치? 그렇게 늙은 사람 아닌데 그 친구가 유독 좀 이상하게 힘들게 살았어. 알겠지? 나 그렇게 늙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야. 알겠지? 갑자기 한 50대로 나를 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두려워졌는데 그렇게 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새끼가 특이한 새끼예요. 알겠지? 닥쳐. 몇 세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방금처럼 이 상황이 나아지면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서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일을 할 만한 조건도 더 많이 형성되어 있겠죠. Gradually, people were given more time off. 점진적으로 점차 사람들은 뭘 벌 수 있었어요? time off, 여유 시간을 받을 수가 있었죠. 조금씩 더 여유로워지잖아. 야, 잘 생각해봐. 니네는 아니었겠구나. 니네 몇 년생이냐? 10년생. 10년생. 들을 때마다 놀라거든요. 10년생. 그러면 아버지가 주 6일 출근하시는 걸 못 봤겠네? 주 5일 봤어? 못 봤지? 아빠는 항상 거의 못 봤어요. 쌤 놀토. 쌤 놀토 세대예요?
놀토 세대가 뭐야? 노는 토요일이라고. 놀토가 있었어. 놀토. 토요일이 무조건 출근이야. 맞아. 우리는 원래 주 6일에 와. 학교를 갔어. 학교도 주 6일. 월화수목금토. 끔찍한데요? 야 근데 이게 개이득이라니까? 왜, 아니 왜요? 이게 중학교 때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나 놀토가 생겼다. 중학교 때부터 놀토가 생겼는데 오히려 나는 놀토가 싫었어. 왜냐면 토요일까지 학교 가는 게 개이득인 게 뭐냐면 토요일은 1교시에서 4교시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이때 CA 시간이라고 동아리밖에 안 해. 뭐, 학교에서 수업을 안 동아리. 하고 보통 1교시에서 4교시 동안 그냥 쳐 놀아. 그럼 뭐 예를 들면 내가 롤러스케이트 부다, 인라인 스케이트 부다. 그러면 토요일 아침에 호수공원에 모여.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연락에 놀다가 그래도 남자애들 꼭 PC방으로 샜거든? 그럼 어쨌든 얼굴 도장 찍었잖아. 그럼 쳐 놀다가 점심 먹을 때쯤 집에 가. 좀 엄마한테 없었죠 그때. 어. 아, 라페스타 있었어! 벌써밖에 없어요? 라페스타 있었다고! 남편은 놀거 없어요. 조용히 해! 그때 있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러면 그리고 봐봐. 이게 놀토가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그럼 방학이 겁나 길어. 그럼 방학이 길어. 방학이 충석까지 없어. 우리 아니, 중학교는 없지. 고등학교야 있었지. 중학교는 여름방학이 무조건 한 달 풀로 채워지고 대박인데? 겨울방학도 크리스마스 전에 방학이야. 무조건 그 전에 방학부터 3월 개학할 때까지 계속 방학이야. 저희도 놀토 세대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학교에 보내. 아, 진짜. 나도 할래. 여튼 그래서 얘들아 옛날엔 직장인들이 월화수목금토를 출근했어. 놀랍지? 그래서 쉬는 날이 일요일 하루밖에 없었어. 그랬었지?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사람들이 뭐하다? 자이머 10시간을 갖는 거야. 휴가를 갖는 거야. 알겠지?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form of transport improved. 그 수송의 때 형태가 바뀌었대. 수송의 형태가 어떤 사람들이 이동수단의 형태가 더 좋아졌어요. And it became faster and cheaper. 더 빠르고 싸졌대요. 그렇지, 더 빠르고 저렴해졌어요. To get to places. 그 장소에 가야 돼.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는 건 경제 사회 수준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유 시간이 증가를 했는데 동시에 교통수단이 발달을 했죠. 이 발달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더 저렴해지고 이동 시간이 단축됐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남는 시간이 뭐 있겠어? 놀죠. 올라갔겠지. 올라갔겠지. 그치? 나 때는 말이야 명절에 진짜 내려가려면 12시간 넘게 걸렸어 이것들아. 우리 엄마가 나 때는 KTX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차에 타고 있으면 아빠 언제 도착해? 이것만 진짜 한 100번 되새기면 이제 도착할 거 말까 했어. 고속도로에서 밥 먹고. 맞아! 고속도로에서 진짜 뻥튀기 아저씨 다니면서 막 아, 뻥튀기 인형 팔고 팔고. 다 팔았어. 그거. 몰랐지? 아이고, 그건 옛날 알고 뉴스 있었어요. 모아둔 거에서 그 옛날 뉴스 그 안에 차 안에 나 있었어. 그랬지? 하는 거 본 적 선생님 있어. 저희 어머니랑 남용매식 비디오카가 실내 우리 엄마 아니나요? 우리 엄마의 나이가 참고로 알려주면 내가 맨날 남편을 놀리는 게 있어. 뭐요? 난 초등학생이었거든? 네. 내 남편은 국민학생이었어. 그래서 존나 놀려. 지금 나 난 초등학생이었어 내가. 저희 아빠 소학교랑 놀리거든요. 소학 국민학생인데 저희가 야 놀리려고 남편 아 맞아 나이가 좀 저희 아버지 그 우유 의식 받을 때 우유였대요. 진짜? 우유 이렇게 나들나들하고 그래서 소학교랑 놀리고 그좀 놀릴만하다. 저희 그냥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물렁새. 불렁새? 아 나 울산에서 나와가지고 나 불렁새는 해봤어. 울산이 많이 나. 저요? 아 초등학교로 울산에서 나왔지. 좀 빡세더라고요. 그 약간 아. 그 시골 출신 뭐냐 무슨 가루가 날리냐 지금. 여튼 그래요. 모의고사 수업하면 나 신일 중이야. 신입 중에 울산에서 졸업하고 신일 중 올라왔어 맞아. 나 여튼 약간 모의고사 수업하면 이렇게 잡담도 많아지게 되네요. 평소랑 다른. 예. 다시 돌아오시고 옛적 얘기를 좋아하시나 보네. 쥐였고 새로운 건데. 뭐야? 제가 그 여기 뺑뺑이를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 왜냐면 신일에서 회원까지 떨어져서 진짜 쌍욕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진짜 개 쌍욕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내가. 그래서 뺑뺑이 저기 저 아래 지방을 써놔도 걸릴 놈은 걸리더라. 그게 누구다? 나였다. 신부지방 정도의 거리. 같이
아니 그렇게까지 낮게 쓰진 않았어 사실. 나는 그때 우리 때 1세대 고등학교가 워낙 많아서 우리 때 1세대 고등학교를 다 문제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약간 하다 보니까 세원됐던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소리를 듣다 가지고. 우리 때 1세대 고등학교가 안목고 가주하고 이런 데가 그때 우리 나랑 동년배 친구들이 1기 졸업생이야. 시유 중에 어디부터 시작했어? 안목고 1기 졸업생이 나랑 동갑이야. 내 친구가 안목고 1기로 졸업해. 일산 신도시. 안국거가 언제 처음으로 뭐라고? 세워졌지? 저거 가지 마. 그런 거 이상한 거 조사하지 마. 안국고 일산 신도시군요. 진짜 안국고 신도시 시절이었네요. 그렇게까지 신도시는 지금 아니었어. 헌도시잖아요. 조용히 해. 일산 헌도시. 안국고 1기세 같은. 조용히 해. 그럼 몇 년? 다 닥쳐. 자, 앞에 봐 다시. 너 만들어내지. 마지막 시기가 언제지? 안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거 하면 선생님 나이 안 하시게. 그럼 선생님 조용히 해. 알겠어. 내 나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자, 좋았어. 다시. 잉글 자, 마치시고요. 지문으로 가도록 합시다. 지문으로 갈 건데 이제 중요한 거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이제 얘가 발달을 했고 그래서 이동 시간이 저렴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뒤를 긁어볼 건데 뒤를 긁었을 때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 잉글랜드, 뭐 시사이드 리조트 나왔고 그다음에 그렇지 블랙푸드, 뭐 브리튼, 캐나다, for example 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샤트 라이크 루이즈 뭐 이런 럭키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예시들이. 예시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눈으로 쭉 스캔해서 보시면.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는 사실 스캔 부분들은 잘 안 풀었다. 여기는 안 냈고 마지막 문단을 한번 확인 정도는 했다. Later, 추후에 the arrival of air transport to open up more of the world. 항공수단의 그 도착 도착이니까 항공수단이 발달. 그렇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항공수단의 개척? 항공수단 발달. 개척. 항공수단 개척으로 합시다. 항공수단 개척은 더 많은 세상의 지평을 열어줬고요. It led toward growth. 그 관광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관광의 성장에 기여를 해줬대요. 그치? 그럼 마지막에 어떤 단어로 끝났어? 그래서 성장으로 끝났지. 그럼 이 단어가 누구랑 같은 단어야? 그거 좋은 거. 그거 광. 성장. 네, expansion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인들이라고 나왔는데 그 요인들에 뭐가 있는 거야? 제가 다 써주지 않았어요? 네. 수단이 발달을 했는데 교통수단만 발달했다고 해서 관광 산업이 확장이 될 수 있었을까? 네, 시간도 많아졌고요. 경제 사회적 수준도 올라갔으니까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 됐습니까? 네. 나 어렸을 때 해외여행 갔다 그러면 진짜 집이 대박 부자였어. 진짜 부자였어. 이재용. 진짜 부자였어. 해외 일본도 사실 갔다 온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 바나나는 막 비쌌어요. 바나나 비싸지 않았어. 영이 세대 아니야. 아니야. 바나나 잘 먹었어. 검정고무 씨 세대세요? 망고는 흔치 않았다. 쌤 검정고무 씨 세대세요? 그쵸? 기영이는 엄마 아빠보다도 많고 거의 할머니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야.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야. 쌤 그러면은 고무신보다 이한 그런 세대였어. 아니야. 우리 때도 파리바게트 있었어. 동네빵집 있었어. 아, 그래요? 우리 때 피자헛 있었다. 나 어우. 초등학교 때 피자헛 있었어. 아 피자 뷔페식으로 되는. 맞아. 어떻게 알아? 그거 되게 비웃는 피자 베개 유행했었어. 왜 저렇게 피자 뭐? 피자 베개. 피자 베개는 뭐야? 그 피자 헛에서 피자 베개 되게 유행했었는데. 몰라. 모르세요? 근데 여튼 피자헛 나 때도 피자헛 있었어 이것들아. 오. 네. 근데 피자헛 말고는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으셨던데. 안국고만 그럼 잘 알면 되겠다. 진짜 돈 많은 애들은 초등학교 때 휴대폰이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 스마트 오. 근데 벽돌 중요한 건 얘들아. 나는 울산에서 살았다 그랬잖아. 쌤 삐삐. 내가 살던 동네가 좀 못 사는 동네였어. 쌤 삐삐 그래서 사용하셨어요? 약간 일산에서 원래 살던 애들은 초등학교 때 핸드폰이 있었대. 쌤 삐삐 사용하셨어요? 없어. 에? 우리 집은 나에게 휴대폰을 처음으로 사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야. 그래 삐삐는. 아 휴대폰 스마트. 아니 없었다니까? 그런 연락 수단을 안 사줬다고. 내 친구들은 다 중학교 때 핸드폰이 있었어. 폴더폰이지만. 그래서 애들끼리 연락을 다 했거든. 근데 나는 엄마가 중학교 때 폰을 안 사줬어. 그거 네가 왜 필요하냐? 네가 돈 내고. 그거 도대체 왜 필요하냐? 안 사줬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줬어. 하도 개지랄 들어가지고. 선생님, 나만의 아기 때 사진 컬러예요? 컬러야 컬러. 나도 컬러예요? 컬러야. 근데 우리 엄마 아기 때 사진도 우리 엄마 컬러인데? 흑백이 아니야 흑백인데. 컬러인데 다. 우리
안고콤 써주시면 안 돼요? 싫어. 안국고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선생님 그때 신경 나이랑 합치면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합치면 돼. 이거 개쉬워. 아빠가 뭐 안국고 안국고 버리지 마. 뭐 안국고만 그 아닌데 화목적으로 뿌려요. 안국고만 아니면 된다. 쟤뭘 자꾸 뭘 때? 뭐? 내 나이가 도대체 왜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요거 만약에 이게 내신 지문으로 했으면 선생님들이 구문 분석을 다 해주셨을 거야. 내신 지문이었으면 기본적으로 수업하면서 다 당연히 구문 분석 우리 평소에 하듯이 주어 뭐 동사 보어 ADM 묶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아마 처리를 해주셨을 거라서 모의고사식으로 수업하는 거랑 내신식으로 수업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진다. 알겠지? 그거 좀 참고하시고 이런 문장들 나와 있는 거 해석하셨을 때 잘 했을런지 좀 궁금해서 한번 체킹해봤어요. 이런 문장 구문 분석하면 주어 누구야? 어디 주? 아하. as 여기 아 주어 누구야? 저 레일웨이스. 다른 거 아니야? 혜원이 주어 밟을지 왜? 그렇지 잘하셨어요. Many large hotels 얘가 주어였고요. came이 동사죠. 그러면 we 뜻가 뭐였어? 캐나다. 전치? 캐나다였다고? 밑에 전치사고?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아, 캐나다. 전치사 나왔고 전치사 뒤에 뭐 나왔어요? 명사 나왔지. 그러면 ADM 강조 장소나 방향의 부사고 강조를 통한 도치 발생이다. 직접 도치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1형식 구조죠 지금 1형식 구조. 하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열심히 이거 원반 던졌어? 진짜 어머니 너무 힘들어. 근데 원반을 던지면 뭐해? 그럼 던져주면 잡는 거야? 잡고 라인 안에 들어가야 돼. 어? 진짜 그 미식 약간 미식축구. 근데 이게 미축구인데 그걸 잡고 달리면 안 돼. 아 그냥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팽 하고 달리는 걸 그러니까 착 하고 개처럼 잡아서 이렇게 착 내려오는 거야? 네. 다른 사람 있어. 아 그리고 더 진짜 못 잡게 재밌어요. 그러면 몸빵 치고 있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 못 안 잡게 돼요. 하면 파울이야, 그걸 파울. 다 자기가 또 잡아야죠. 그러니까 못 이게 잡게 어떡해? 그냥 애 앞에서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 애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들어가면 못 잡는 거야? 키큰 사람이 개상이에요. 키큰 사람이. 아 키큰 애들 대신 키가 잡아버려? 네 키큰 사람이 박사님들 개상이에요. 반한테 졌어요. 그러면 키 큰 사람의 중간에 인터셉트 하면 누구 거돼? 우리 검색하지 마라. 핸드폰 뺏기 전에 빨리 안 집어넣어. 그냥 천연이만 해도 저희 아 이렇게 해도 바로 천이 바뀌어? 그리고 키큰 사람이 개상이라니까요 이거. 그러면 남자 남자는 축구예요. 아 그래? 네, 저 계산해요. 얘 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얘 놀려 먹어가지고 안 돼. 아, 나 안 눌려 먹을 테니까. 아, 나 아쉽다라고 쓸 뿐이지. 얘가 저 에픽 쳤다고 막 공 에픽 아, 그럴 때도 솔직히. 조용. 알았어. 나 많이 해봤어. 계산 그만해라. 자 그래서 주제문을 삼지 해석하시고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내용인지 이거 문단의 흐름 잘 잡아가시고 마지막 문단으로 확인한다 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찾기가 쉬워진다 알겠지? 근데 요 정형화된 방식이 안 먹히는 질문들도 요즘 좀 나오고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잘 판단하셔야죠. 얘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여기까지 해석하고 잉글랜드 나왔네? 예시네? 그러고 내가 제끼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예시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빨리 스캔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지문을 어쨌든 접하기는 계속 접해 보셔야 돼. 그래야 그 능력이 있기는 해요. 내가 중학교 때 제일 잘한 거. 책 개 많이 읽은 거. 그런데 진짜 안 꽂고 처음. 이제 와 대박. 쌤 1학번이시죠? 아니? 맞잖아요. 경찰쌤이 공부학번이신데 경찰쌤 공부학번이야? 아 되게 빠른이지? 아 빠른 이유 경찰쌤이? 경찰쌤이 제일 형이야. 쌤 2살 많다 했는데 경찰쌤 아저씨 몇 년이야? 아, 왜 이렇게 아저씨. 그 아저씨. 아저씨. 그 아저씨. 쌤이 이거 너무 뭐라고 했는데. 올챙이가 없네. 아니 검찰쌤의 키 때문에 전혀 싫어하는 경찰쌤 아니 그 쌤이 키가 너무 크다는 소리. 늘 막 경현쌤이랑 수업해왔던 자들. 경현쌤이 나보다 언니라니까. 그게 누구예요?
너 왜 놀래? 경현쌤이라고 계셨는데 경현쌤이 나보다 언니야. 못생긴 누가 아니라고. 너무 하시네. 넌또 왜 놀래? 그 보람쌤이 쌤보다 그 보람쌤이 보이세요? 그거 몇 이분 몇 살? 자 마지막 질문 갑시다. 최원쌤이 나보다 언니거든. 아 그래요? 있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님들 정철쌤이 제일 말 많으시다고. 아니 그건 아니죠. 체리쌤이 언니라고요? 채원쌤? 아니 채원쌤이 더 나이가 많으시다고. 최원쌤이 나보다 언니지. 더 왜? 이해가 안 쌤이가 너무 신경을 빠지고 경혜쌤이 언니야 언니. 어? 이쌤 그래. 쌤이 나보다 언니야. 그냥 체육관에서 가고 야! 오늘 수업 안 끝내. 가서 열심히 수업해. 쌤한살 언니 아니에요? 한 살. 아니 진짜 이렇게 한 살. 아 맞네. 한 살밖에 안 나는 거지. 깜짝 놀랐네. 근데 언니랑 막 40대 이런 줄. 쌤 나이 몇 살? 애기 있으시네. 뭐라고? 몰라. 19살. 자 갑시다. 19살 마음속이 19살. 19살. 자 마지막 질문 갑시다. 빨리 안 펴. 몇 쪽이세요? 몇 번인데요? 이게 몇 번이냐? 30번일걸? 30번이요? 네. 자 어휘 문제의 특징은 뭘까 얘들아? 어려워요. 네 어휘는 선택지가 정답이 어휘가 어렵겠지? 단위어로 나와요. 국룰입니다. 어휘가 들어가야 할 단어에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로 나와요. 근데 왜 셋이 퉁거리고 있냐? 지금 황지호 표정 좀 못 숨겨가지고 뭐 이런 거 안 보여? 말씀이 많이 듣는 중이죠. 40대 아니라고. 밝혀졌다. 아, 쌤이 근데 33살이니까. 34 32에서 30. 다 꺼져! 34 다 꺼져 다 꺼져. 자 해보시고. 역시 32.5. 부이고 자 가봅시다. 다 꺼져줬으면. 가보자. 질문합시다. 32 배우해야 되겠다. 이제 빨리빨리 협조 안 하면 너 안 끝난다. 조용히 하고 빨리 집중해. 자, 이제 major philosophical shift. 뭐세 뭐야? 아그 중요한 철학적 철학적 변화. 변화. 철학적 변화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난 변화야? 아 그럼 소크라테스 철학적으로 변화한다는 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스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지금 뭐 철학계도에 그리스 나오고 지랄이야. 사실 철학적 변화는 어떤 변화야? 인식의 변화야. 인식의 변화. 철학적 변화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기서 모의고사식으로 할 표현인데 인식 변화야. 그럼 철학을 물리적으로 할 거야? 철학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지? 철학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그 추상적인 개념의 가운데 in the idea of selling 어떤 개념의 변화야? selling 판매 개념에 있어서 인식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죠. When industrial society became more affluent, more competitive, and more geographical spread out. 산업 사회가 더 부유해지고, 더 경쟁력 있어지고, 더 지리적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됐습니까? during 여기 불러불러. 그러면 몇 년대에서 몇 년대 사이에? 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했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해준 건 뭐예요? 40에서 50년대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변화가 있었다? 판매라고 하는 거. 키워드 잘 잡아. 판매에 인식 변화가 있더라. 그 이유는 부유, 경쟁력, 지리적 확장. 옛날에 서울 살면 부산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도 진짜 많았어 옛날에. 옛날 얘기하시고 좋아하시다고. 나 부산 살았다니까. 아하. 나 소풍 경주로 갔어. 오 맞아 그거 들었어요.
부산이랑 울산은 무조건 그 수학여행 무조건 동대. 서울로 네. 아니 우리 수학여행 에버랜드 갔어. 그래요? 쌤, 에버랜드 혹시 자연동원이었을 때 사는 아니야 그만 돌려 아니야 자연동안 너희 씨 저기 남주. 안돼도 롯데월드 있었어. 롯데월드가 있었다고요? 있었어. 못 믿겠다. 진짜요? 있었어. 그럴 수 있죠. 진짜요? 진짜로. 선생님 지금 살아계신 자 다시 갑시다. 계속 갑시다. 쌤 옛날 얘기할수록 놀림 받으시는 거. 안해 나 이제 안 해. 수업만 할 거야 다시. 이제 수업만 할 거야. This course begins to develop closer relationship with buyers and clients. 이것은 산업체들, 기업들이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했죠. 자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Which is in turn made the business realize. 그리고 그 사실은 결국 기업들이 깨닫게 했어요. That it wa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to produce a quality product. 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at a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슨 말이냐?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봅시다. 그러면 40년대 전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어? 합리적 가격과 제품의 질이 우수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어? 이퀄 판매라는 개념으로 발생을 했어. 했어? 가격이 괜찮고 제품의 질이 괜찮다면 무조건 사람들이 뭐 해줬어? 사줬어. 많이 구매를 해줬어. 그래서 판매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됐대? 인식이 어떻게 됐대? 변화했다 그랬지. 그럼 차이가 생겼다는 거네. 다른 무슨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네. 됐어요? 40에서 50년대 기점으로 새로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것만으로는 이제 판매가 발생을 한다는다. 판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무언가가 충족이 돼야 되잖아. 이 개념을 머릿속으로 미리 잡고 구조화를 잡아가셔야 돼요. 됐지? In fact, 사실 it was equally essential. 동등하게 to deliver products. 그 제품을 제품을 배달하는 전달해주는 것이 that customers actually wanted. 손님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그리고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건 무엇과? 합리적 가격과 제품의 질이 우수한 건 디폴트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소비자의 니즈가 있어야 되죠. 니즈 충족.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더라. 됐어? 니네 푸드 알지? 헬리푸드 알죠? 헬리푸드 알지? 미국 자동차. 자동차 겁나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포드 덕분에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대량 생산하는 사람은 저 사람. 겁나 싸게 팔았죠. 이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를 발달시켜가지고 이제 사람 이거 말고 이 안전벨트 말고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이 원래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다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을 뭐 하면 돼? 그냥 그 자리에 세워놓거나 앉혀놓고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니까 차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자, 헨리 포드라는 사람 인간이 뭘 만들어냈어요? T 포드 가장 잘 팔린 T 모델 포드를 만들어냈죠. In one color only. 한 가지 색상만으로 무슨 색? 까만 색만으로 1908년에 하지만 in modern society 그 현대 사회에서 it was no longer possible. 이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no longer가 들어갔으니까 부정어가 됐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 T 포드 모델을 가장 잘 팔렸다는 건 무슨 조건을 충족됐다는 거야? 합리적인 가격과 제품의 질은 충족이 됐지. 근데 색깔이 한 개밖에 없대. 이거는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쪽이 안 되는 거지. 그럼 파서블 들어가면 돼, 안 돼? 되지. 여기 모르는 거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에서 지금 노런과 그냥 앞뒤를 잘 살펴야 되는 게 파서블 자체만 보면 원래 안 되지. 근데 노런과가 앞에 있었잖아. 그럼 파서블이 들어가야 맞는 거겠지. 여기 임파서블 들어가면 부정가 섞이니까 안 돼버리겠지. 이해했어? 근데 얘가 내신 집으로 나오면 선생님들이 뭘 생각시켜 놓겠어? 노런 걸 생각시키겠지. 그럼 파서블 이제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지.
아, 네. 이 지문에서 노란 거를 생략하면 이제 파서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돼요. 다시. 자, 전까지는 합리적 가격과 제품의 질만 괜찮다면 판매가 형성이 됐어. 근데 현대 사회에서, 즉 저 개념이 변화한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저 제품의 질과 가격만 좋다고 해서 판매가 가능하지는 않더라. 그러면 여기서 노란 거를 지워버리면 this was possible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가 됐는데 그럼 될까요? impossible 나오는 게 맞겠지. 그래서 그런 식의 함정을 잘 보셔야 돼요. 고등부를 가시면. 알겠냐? 이제 하랑이 문공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 하셔야지 어쩌겠어요. 자, 그래서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leads to marketing revolution. 그 현대 사회 현대화는 싫어. 판매 어떤 산업적인 마케팅의 진화로 이어졌어요. That strengthened the view. 그 관점을 좋게 했대요. 강화하는. 강화하는. 관점을 강화하는데 어떤 관점이야? Production would create its own demand. 그 제품이 그 그것의 자체의 수요를 만들어낼 거라는. 그럼 이 제품이 여기에서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는 문장이 뭐야? 이 대절이지. 네. 이 대절의 의미가 뭐야? 제품이 그 자체의 수요를 만들어낼 거라는. 제품의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제품의 수요를 생산한다는 거. 수요를 생산한다는 거 무슨 말이면 다시 말해 뭐 할 거야? 판매가 될 거라는 거야. 판매가 될 거라는 거잖아. 그럼 제품만이 존재하면 판매가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네. 제품의 제품만 괜찮고 가격만 괜찮다고 판매가 되던 시대는 끝났잖아. 끝났잖아. 근데 제품이 좋으면 그 제품만으로 판매가 될 거예요 라는 견해를 강화해 약화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strengthen이 아니라 weakened 같은 단어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반이어서 4번이야. 뭔 말인지 했어? 네. 그럼 니네가 지금 선생님이 내주는 해석 숙제를 마마요 귀찮아요 이러고 제대로 안 해오시면 됐냐고. 안 되겠지. 먼저까지 해석하시면 customer and the desire to meet their diverse and complex needs. 자, 뭐란 거야? 소비자들과 어떤 욕구들, 뭐 하려는 욕구예요? 다양성을. 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그 소비자들의 욕구는 became the focus of the business. 사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네 욕구가 가장 핵심이다. 라는 지문으로 마무리되었지. 되셨어요? 네. 지문이 좀 어렵니? 모의고사 해석해주니까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풀어주니까 쉽지. 쌤이 예시를 다른 걸 이것저것 들어주니까 쉽지. 그게 이게 모의고사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원문이 다 대부분 논문에서 출처가 돼서 나온 것들이라서 지문이 좀 되게 딱딱해. 얘네들이 평소에 읽던 어떤 텍스트의 형식과는 좀 얘네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형식들도 있고 단어의 쓰임도 내가 원래 단어에서 외웠던 그대로만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이해가 안 가지는 지문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녹여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는 자꾸 접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고등부로 예비고등반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런 경험치를 늘려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 가셔서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거 진짜 지금 안 하면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피똥 싸는 거다 생각하시고 빠릿빠릿하게 펼쳐보셔야 돼요. 알겠지? 평소에 선생님이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줬는지 알겠지? 우리 평소에 나가던 그 구조독해가 얼마나 즐거운 지문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시겠죠? 평소에 수업해주던 방식으로 안 하고 오래간만에 모의고사 수업을 해서 저는 즐겁군요. 원래 그냥 무말한 고등부 수업이었으면 5개 끝냈어. 원래 예비고등반 수업이었으면 중간에 오늘 니네 표정이 약간 해파리가 되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쌤이 옛날 얘기도 좀 해주고 잡담도 좀 많이 넣어줘가지고 지금 딱 지문 3개로 끝났거든요. 잡담 넣어도 5개 끝나. 잡담 넣어도 5개. 알겠지?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알겠지? 가져가는 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치? 자, 데일리 하는 님들 데일리 와서 마무리하시고